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5%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특히나 자동차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와 어떤 섹터가 상승이 나올지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 공략드리는 공략주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시장 상황, 실시간 브리핑까지 모두 다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셔라 말씀드리는 이유 역시나 상승률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 우선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략드렸던 딥노이드라는 종목 현재 22.7%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쯤에 소개해주시고 20%가 넘는 상승률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16%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자율주행주들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11월 중순쯤에 미리 소개해 주셨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LS 일렉트릭도 11%,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은 무려 52%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37% 기록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도 상승 나오는 종목들 매주 꾸준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목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주로 공략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AI주들이 다시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의료 AI 쪽도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딥노이드는 저희가 11월 20일 생방송에서 공략드리고 현재 22.7%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략 타이밍 보시면 이렇게 상승 나온 이후에 잠깐 주가가 눌렸을 때 공략해 주시면서 이렇게 단기간 안에 22%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의료 AI를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의료 AI 쪽에서도 이 기술력 공략 주시면서 22.7%라는 상승률 역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라는 자율주행 관련주 역시나 공략 드린 바가 있습니다. 11월 중순쯤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자율주행 쪽이 강한 모습 나타내기도 했죠. 이런 종목들, 테마들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공략 시점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살짝 눌렸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단기간 안에 또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처럼 16.5%라는 상승률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이후로 바로 급등세 나타내면서 16%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라는 전력기기, 전력설비 쪽도 함께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이 수요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전력기기 수요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라고 공략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11%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어느 정도 높고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들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폴라리스 AI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이전부터 미리 강조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안에서도 이 폴라리스 AI라는 종목을 딱 한 종목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공략 시점 이후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52.4%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상한가 달성 이후에도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10월 말쯤 미리 소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폴라리스 AI 소개해드리고 무려 52%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공략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재건주도 이전에 공략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재건에 대한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현대 에버다임 쪽을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한 종목 이렇게 딱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37%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략 시점 이후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37%라는 상승 역시나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래 걸리는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매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시장 연말에서 또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로 이런 수익률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주 상승 나오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콜라텍 함께 해주실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플러스 되는 좋은 주식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함입니다. 최근 국내 정시만 봐도 사실상 주식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일 상승 나오고 또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 영웅 전찬함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연말에 후끈후끈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증시콜라텍과 또 영웅 전찬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 증시 콜라텍과 50분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 콜라텍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가져다만 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시간 시장 상황 브리핑부터 이 실시간 상황에 맞는 종목들까지 공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준비해 주신 방송 공략주도 이 통신망 안에서만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 먼저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을 해줬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연말 산타랠리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아시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가 현재 탄핵 전국 속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인용이 되냐 아니면 탄핵이 기각이 되냐 네. 이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될 거다. 한마디로 산타랠리는 올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되는 그 시기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미국 증시라든지 그리고 또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나날이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만큼 상승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나오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요.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 거대 조금 야당이죠. 거대 야당이 이런 탄핵 소추안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국내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국내 증시도 조금 상승 나오지 못하는 동반 상승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국내 증시가 미 증시와 좀 커플링하는 모습으로 발맞춰서 상승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빨리 헌법재판소가 일을 빨리 해가지고요. 대통령님을 뭐 인용이 아닙니다. 탄핵 인용이 아니라 좀 기각적으로 해가지고 좀 나오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앞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점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오늘이 지나고 나면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뭐 미 연준에서 이 FOMC 회의 때 뭐 통화 정책을 결정하던 거잖아요. 네.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금리 인하는 진행을 할 거다 보고 있어요. 0.25% 금리 인하. 한마디로 뭐 0.5%나 또는 0.75%가 아닌 0.25 수준으로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금리 인하는 진행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도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현대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엄청난 막대한 그 자금을 또 지원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또 이스라엘 쪽에도 엄청난 또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미 행정부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조금 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0.25%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물가를 좀 잡은 다음에 금리 인하가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날 있을 FOMC 회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0.25%포인트 인하가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함께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핫 이슈를 체크해 볼까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세 가지 이슈나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슈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지난주 방송에서는 네. 워낙에 탄핵이 가결되냐 부결되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정치적인 이슈만 좀 가지고 왔었다 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이슈 하나와 그리고 조금 특징주 한마디로 일주일 사이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핫 이슈였던 한 회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다른 회사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면서 세 가지 주제의 핫 이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국내 증시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 상황과 조금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같이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안타깝게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될 거라 생각하고 땡땡 테마주인 동신건설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동신건설이 10% 낙폭을 키우면서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또 멘붕에 빠진 우리 또 투자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땡땡 관련 종목을 또 사서 또 역시나 손실 보신 투자자분들도 역시나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 이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가 좀 이동을 했다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실제 한동훈 테마주라든지 이재명 테마주들이 다 낙폭을 키웠지만은 그래도 시장 수급의 손바뀜으로 인해서 어느 한 특정 인물의 정치 테마주들은 또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준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숨죽여 왔었던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역시나 상승 나오면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가 여기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정말로 한때는 10만 원, 20만 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던 루닛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난 여름에 5만 원대까지 빠지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주구장창 또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는 지분 매각 소식으로 어제 오늘 주가가 또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 보여줬는데 루닛 사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번 주 월요일 바로 이틀 전이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가결되고 나서 이재명 관련 주였었던 동신건설이라든지요. 그리고 또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었던 노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크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현재 국회의장이신 우원식 관련 종목들의 주가들은 나날이 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역시도 같이 상한가 가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 인맥 정책 수혜주로 본다고 하면은 뱅크웨어 글로벌, 효성 OMB, 한국 정밀기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항상 뱅크웨어 글로벌이나 효성 OMB가 상승 나오다가 오늘은 한국 정밀기계가 갑자기 상한가까지 한마디로 상한폭까지 조금 상승 제한폭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외로 봤을 때도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가 시간이 상한가인 모습까지도 역시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원식 관련 종목들 한마디로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얼마나 더 상승 나올지 이건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현재 개혁신당의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의원의 관련 종목인 넥스트 아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정치 테마주들의 조금 이 수급이 손바뀜 현상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궁금해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정치 테마주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정치 테마주의 방향성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거고 또 누구의 관련 종목이 또 오를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나 제가 준비해봤는데 지금 이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우원식 관련 종목들의 대장은 어떤 종목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효성 OMB, 저는 효성 OMB라 생각하고 이 N증권에서는 이 효성 OMB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분의 의견을 스크린샷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라 적힌 거죠? LI. LI. 완전 끝물. 매도합니다. 도박판이네. 그렇지, 이렇게 여긴 남겨주셨네요. 도박판이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이 효성 OMB라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나운서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 효성 OMB는 원래 비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비료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로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씨를 뿌리고 조금 흙에 씨를 뿌리고 묻고 물을 뿌리고 하면은 벼가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상 이 논에 있는 논이나 밭의 병충해 같은 경우에
그게 그 씨앗 그뭐 새싹 같은 경우나 씨앗 같은 경우가 먹히면은 그 말 그대로 벼가 자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비료는 어떤 거냐? 한마디로 내가 좀 심어 놓은 씨앗 같은 경우가 건강하게 자라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비타민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비타민 B, C 먹는 것처럼. 그 비료 한마디로 조금 뭐 채소나 쌀이나 이런 농작물 같은 경우 있죠. 농작물 같은 경우가 잘 자랄 수 있는 비료를 제조하는 회사가 이 효성 OMB거든요. 근데 이 효성 OMB 같은 경우가 과거 2018년에는 북한의 어떻게 보면 물품 지원, 한마디로 대북 인도적 지원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던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효성 OMB도 아주 단기간에 3일 사이에 주가가 50% 60% 상승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하루 매매 거래 정지라든지 아니면 투자가율 종목 지정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한마디로 이 차익 매물 맞을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 OMB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매도 의견 드립니다. 효성 OMB로 현재 손실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고점에서 들어가가지고 손실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애초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 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익 실현, 한마디로 수익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정치 테마주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아나운서님은 정치 테마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 같나요? 저는 사실 정치 테마주는 너무 무서워서 쳐다도 보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네. 근데 정치 테마주 계속해서 변동성은 키울 것 같아요. 하루는 누구의 테마가 올랐다가 또 하루는 누구의 테마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옮겨가지 않을까요, 계속? 그렇죠. 사실상 이게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등락폭이 좀 다르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과거였습니다. 꼭 굳이 정치 테마주를 하지 않더라도요. 작년도 아니에요. 바로 한 비상겸이 있기 전에 한 2달 전이라든지 네. 2달 전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아시죠? 로제랑 브루노 마스가 아파트 해가지고 네. 그 노래가 빌보드에 좀 오르길 좀 희망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네. YG 플러스 매수한 사람들.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 로제 관련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YG 플러스의 종목의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걸 고점에 어떻게 보면 투자해가지고 손실 중이신 분들은 곧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에 진입할 거다면서 100일 기도 한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소설가 노을 씨 아니죠. 한강 씨죠. 한강, 네. 소설가 한강 씨 같은 경우가 뭐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이 노벨상에 어떻게 보면 조금 선정이 되면서 실제로 예스24라든지 그 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승 나왔었고 이 노벨상에 선정이 된 한강 씨가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주가 또 상한가 같거다 하면서 또 기도 매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계세요. 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가 실제로 뭐 이재명 뭐 야당 대표 뭐 관련 종목들인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노을이라든지 아니면은 효성 OMB라든지 이런 종목들 산 사람, 이런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 중이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기도 매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인용되라. 네.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한 회사에 대해서 효성 OMB든 또는 노을이든 또는 동신건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치인 한마디나 정치인을 보고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잘못된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투기로 보고 투기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탄핵이 좀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눌림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께서 알렙을 공략을 하든 동신건설을 공략을 하든 노후를 공략하든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요.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 정치 테마주 같은 거 어느 시점에 공략을 해야 될지 모두 모르겠고 어느 시점에 공략해서 수익을 봐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지금 공략해서 수익이 아니라 손실 중인데 이거부터 어떻게 조금 처리하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 내가 손실 중인 종목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제 손 밑에 있는 QR코드 이 QR코드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들이대세요. 카메라 켜고 들이대시면은
우리 증시 콜라텍과 또 영웅 전찬환과 함께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거기 클릭해서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찬환이 준비한 히든 종목과 그리고 또 정치 테마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이슈 첫 번째로는 정치 테마주 다뤄주셨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테마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정밀기계는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고 뱅크웨어 글로벌은 시간 외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대한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정치 테마주는 지금 시점에서 이 매수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정치인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의견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조금 더 눌렸을 때 눌림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접근도 남겨주셨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전략들 그리고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빠르게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벤티지랩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오늘장에서는 좀 하락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탄핵 전국 이슈 속에 묻힌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근데 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나 뭐 나이백 같은 경우는 네. 비만 주사제, 한마디로 비만 치료제의 한 유형인 주사제 같은 경우를 조금 독점 판매하게 됐다.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했다. 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뭐 인벤티지랩이나 나이백이 상한가를 갖고 그 외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요 비만형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앞으로 더욱더 조금 크게 여러분들이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지켜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인벤티지랩은 어제 한 이슈로 인해 비만 주사제 특허 등록으로 인해 상한가까지 상승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팩트론이 빠졌는데 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오늘 7% 낙폭을 키웠고 한미약품은 1% 상승 그리고 여러 종목들의 주가도 같이 상승 나오고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테마주로의 수급이 조금 계속 이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여기 QR코드 통해서 함께한 우리 시청자분들 및 투자자분들께 또 과거의 비만 치료제 주사제 관련 종목으로 한독으로 한 10% 수익 드렸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상 저는 이 비만 치료 주사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는 게 좋고 여기서 또 어제 상한가 간 인벤티지랩을 투자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였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이 잡주요. 잡주요. 네, 뭐 잡주요. 잡주는 아닌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고점에 투자해가지고 아마 손실 중이신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은 12대까지 떨어진다, 12,000원대까지 떨어진다 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엔증권 게시판에서 이야기하시는 시청자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피해 의식들이 많고요. 그리고 뭔가 트라우마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네. 고점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제가 과거에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엔증권 게시판에서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글도 봤어요. 이게 어떤 방송에서 글이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아따 호구 왔는가 이런 것도 봤고요. 네. 그리고 육개장 먹으러 오세요. 뭐 이런 것도 봤어요. 오. 어느
뭐 어느 한 지역의 뭐 장례식장을 딱 소개하면서 네. 육개장 먹으러 오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네. 보통 이렇게 조금 영혼 없이 좀 피해 의식이나 트라우마에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글을 좀 적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인벤티지 랩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한 것처럼 잡주가 아니라 오히려 건실한 기업이 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없다고 하면은 저는 매수를 해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제가 루닛이라는 종목에 조금 한 이슈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루닛 같은 경우가 바로 오늘이었죠. 루닛 임원들의 대출 상환을 위해서 257억 규모의 지분을 매각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오, 네. 미국 주식 회사들의 좀 오너나 네. 조금 특수관계인들은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분 매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오너들은 네. 주가가 오르면은 네. 진짜로 바로 지분을 매도해가지고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루닛 같은 경우가 뭐 개인적 사유로 매도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돈을 뭐 벌고 나갔지만은 실제 투자하신 분들은 좀 돈을 잃었겠죠.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가 왜 상승 나왔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호주 AI 유방암 검진 본격화. 그 다음에 뭐 AI 진단에서 우위를 있어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이 회사의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돼서 주가가 낙폭을 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닛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이런 회사는 앞으로 쳐다보지 말자. 웃기는 회사네요라고 했는데 저도 네.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닛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해가지고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청자분들은 루닛은 10만 원까지 갈 거다, 15만 원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루닛은 적정 주가는 5만 원대가 딱 적당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 루닛을 실제로 투자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네가 뭔데? 저보고 네가 뭔데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루닛 같은 경우는 5만 원대나 6만 원대가 적정한 회사다. AI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뷰노도 있고 네. 그 외 여러 좋은 회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이슈를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인벤티지랩 살펴주셨는데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 원천 특허 소식으로 인해서 전일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오늘장에서는 7%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커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인벤티지랩에 대해서는 특히나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매수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매수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루닛에 대해서 다뤄주셨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원들의 주식 대량 매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만 10% 넘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루닛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매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적정 가격대가 5만 원에서 6만 원대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매도 의견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치 테마주부터 비만 치료제, 루닛까지 다양한 이슈 다뤄주셨는데요. 저희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더욱더 많은 이슈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이런 공략주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 상당히 많으니까요. 지금 본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슈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오늘 공략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공략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네, 시청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상승 나오는 종목이겠죠? 그렇죠. 상승 나오는 종목을 원하시겠죠. 네. 하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 네, 반도체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정치 테마주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게 많이 올랐나요? 정치 테마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요? 맞아요. 어? 제가 지난주에 어떤 종목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에도 정치 테마주 가져오셨죠? 그렇죠. 지난주에는 정치 테마주와 전기차 테마주가 같이 있는 사마 알미늄을 가져왔어요. 네. 근데 그 사마 알미늄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산화 알미늄. 산화라고요. 네, 매수해 놓으라고. 네. 오. 산화 알미늄이라고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꿈에서 했나? 아무튼 합이 네. 안 맞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 이 사마 알미늄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QR 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는 방송 끝나고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마 알미늄이 일주일 사이에 5%나 7% 상승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사마 알미늄보다 더 정치 테마주의 색깔이 짙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플러스 미 대선 정책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저는 앞으로 이제 일주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좀 상승폭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저는 29% 한마디로 상한가 가까이 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상 상한가 뭐 대한민국은 상승 제한폭이 30%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다른 뭐 나라의 주식 시장은 없는데 저는 30%를 넘어서 앞으로 이 회사는 60%, 70%까지도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 회사를 먼저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제 손 밑에 있는 QR 코드입니다. 이 QR 코드 통해 가지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 코드 향해 들이대시면은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앞으로 2주에서 3주 사이에 50% 가까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 이 종목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게시판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여기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 정책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크라 재건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 정책 수혜주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대선 정책 수혜주 한마디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는 벚꽃 대선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우크라 재건 수혜 종목은 이제는 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혜 종목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회사가 이 두 가지 투자 포인트에 속하는지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인맥주 한마디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가 상승력이 가장 강한 이유는 그 회사의 본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특정 정치인의 고향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또는 이 회사의 회장님 같은 경우가 그 정치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거든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 회사의 회장님이 김희용 씨입니다. 김희용 씨. 김희용 씨요? 김희용 씨. 이분이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마누라, 와이프가 박설자 자씨입니다. 이 박설자 자씨가 어느 분과 조금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사촌 언니예요. 그래요? 엄청나죠? 이것만으로 엄청난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김희용 씨 같은 경우가 과거 현재는 조금 고인이 되신 김종필 전 총재분이 있어요. 거의 보수 쪽의 원로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운정재단, 그분의 호가 운정이에요. 운정재단의 초대 이사가 요 김희용 씨였어요. 한마디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로 네, 나 정치 테마주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치 테마주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가 이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가지고 요 김희용 씨의 조카 사위가 누구분인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홍정욱 씨입니다. 어. 네, 과거에도 충분히 출마하겠다. 네. 한마디로 조금 대선이라든지 보선이라든지 국회의원의 뜻이 있었던 이런 홍정욱 씨가 이 김용 씨의 조카 사위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회사의 가족 구성원을 아까 꿰고 계시네요. 이 회사 아까 제가 정치 테마주 뭐라고 했어요? 인맥이랑 그리고 이 회사의 본사가 어딘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인맥 이 회사에 대한 특징도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네. 먼저 이 회사가 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탄핵이 가결돼서 어떻게 보면 직무 정지에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후보셨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어딜 찾아갔습니까? 대선 후보셨을 때. 네, 한마디로 나 대통령 되고 싶어요 하면서 선거 운동할 때 어딜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아나운서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갔잖아요. 오. 모르셨군요.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탄핵이 만약에 물론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네, 한마디로 내년 4월이나 5월 달에 벚꽃 대선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진보 쪽에서는 네, 조금 이재명 씨가 나올 거고 보수 쪽에서는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겠죠.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됐을 때 이분들 역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네, 오늘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이 회사의 주가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는 네, 30% 이상 충분히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아직 시작도 안 한 정치 테마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전에 정치 테마주가 상승 나오는 데 있어서 네, 파급력이 가장 큰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중 하나인 인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여기입니다. QR 코드. 요 QR 코드 향해 가지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세요. 그래서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우리 증시코리아텍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가 뜹니다. 여기 클릭해서 함께 해 주시면은 오늘 영웅 전찬남이 준비한 네, 정말 아직 시작도 안 한 네, 요 테마주, 정치 테마주 요 종목 여러분들께 미리 게시판에 공유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여러분들께 직접 네, 공략하자 말씀드리고 또 매수가 밴드도 제시 드려가지고요. 정치 테마주로 수익을 못 보신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으로 반드시 또 수익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상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 이번 좀 뉴스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뉴스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로 분류가 돼서 이 회사가 네, 주가가 좀 과거에 여러 차례 상승이 나왔다는 뉴스 기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은 아마 네, 좀 농쓸라라고 과거에는 좀 농쓸라라는 이야기까지 붙어 있을 정도로 이 회사의 주가가 농기계 쪽에서 농기계 산업에 있어서는 이거의 테슬라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명까지도 영어 이름으로 바꿨지만은 과거에는 땡땡물산이었어요. 네, 아마 뉴스 기사에서 보시고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상승폭을 보여줄 때는 어마무시하게 상승폭을 보여주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이거 사진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네. 네,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끝났어요. 아, 재건수혜주군요. 맞아요. 우크라 재건수혜 종목이거든요. 아까 이분이 누구라고 했죠? 김희용 씨. 희용 씨. 네, 김희용 씨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실제로 네, 요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에 와서 헬로 코리아, 네. I'm help me 했을 때 네. 실제로 이 회사의 김희용 김희용 씨. 회장님께서 네. 우리가 그럼 농기계 5개 지원해 줄게. 오. 너희들의 재건을 위해서 농기계 또는 트랙터 5개, 10개 지원해 줄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크라 재건 수혜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진 한 장만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2022년에서 2023년에는 정치 테마주로 항상 나오기보다도 우크라 재건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네, 뭐 20%, 30% 항상 상승 나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는 지금 대동이라는 회사의 좀 한 화면을 좀 가지고 온 건데 우크라이나의 트랙터 수입액만 보면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국기색이 네, 우리나라는 건곤일감이 있고 위에는 빨강색, 뭐 밑에는 파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네, 위에는 파란색, 밑에는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게 왜 우크라이나 국기가 왜 그런 색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하늘 아래 네, 밀이 있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의 60%, 70, 80%를 수출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는 밀의 국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기색이 딱 그런 거예요. 하늘과 밀밖에 없다. 오. 몰랐어요? 네. 네, 그렇구나. 그 우크라이나 국기가 딱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밀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트랙터가 필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전쟁이 종전이 되든 아니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처럼 휴전 관계로 가든 간에 결국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한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내가 대통령 되는 순간 한 달 안에 전쟁 끝낼 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때려가지고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실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전쟁을 종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어떤 종목이 크게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재건 수혜주 중에는 뭐 해인,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또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또 대동 이런 종목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이 시크릿한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네, 20% 이상이나 상승 나오면서 이게 우크라 재건 수혜 대장 종목이고 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장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종목의 주가 같은 경우가 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계속 상승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일정이 있어요. 다음 달 초, 한마디로 1월 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네, 우크라 특사 켈로그 씨가 유럽을 방문할 거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영웅 천차남이 준비한 시크릿한 종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이 종목에 대한 차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게 일주일 사이에는 5,600원까지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4,8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략을 하셔가지고요. 최소한 네, 5,500원대는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다른 타경제 방송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수수께끼 하듯이 종목만 이야기합니다. 네. 수수께끼 하듯이 종목만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종목을 안 알려줘요. 오. 그리고 또한 네, 여기 뭐 함께 하자고 해놓고선 그 종목을 공략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 하지만 증시 콜라텍과 영웅 전차는 다릅니다. 방송 종목으로 준비한 이 종목 어디입니까? 여기 QR코드 통해 가지고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 공유해드리고 내일 아침에 공략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공략까지 도와드려서 이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크나큰 수익 안겨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정치 테마주로 또 수익 보고 싶고 우크라 재건 수혜 종목으로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공략주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와 함께 이 재건주로도 분류되는 종목 공략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목표 상승률이 무려 29%라고 합니다. 굉장히 목표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좀 단기간 안에 많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 함께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나 정책 수혜주 그리고 이 재건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정치 테마주다라고 강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정치 테마주다라고 강조해 주신 만큼 지금 시점에서 정치 테마주 한번 공략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증시 콜라텍과 함께 이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는 점 역시나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재건 이슈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함께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공략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